학교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죠? 예. 네, 그런데 또 현재 융합형 교육이 대세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친화형 교육이 다시 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융합형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게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융합형 교육이 미래를 좀 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심화형 교육이 다시 뜰 수 있다라고 저는 근시일 내에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은 이제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데 과정은 몰라도 되고 결과만 알아도 되는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넓게 아는 거는 사실 컴퓨터 넓고 얇게 아는 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 해당 분야를 깊게 아는 게 중요한 시대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얇게만 알고 좀 낯선 영역들은 그냥 컴퓨터한테 맡겨버리면 되지. 굳이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담당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뭐 분업을 하던가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에 저는 반론이 있는데 오히려 깊게 아는 것이 빅데이터에 의존할 수 있지 않을까. 깊게 공부하는 건 역시 똑같이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넓게 알게 되면 융합할 수 있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넓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빅데이터를 통한 머신러닝이다 제가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알려면은 제가 볼 때는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스타트업도 그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제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느낀 것은 그쪽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되게 얇고 넓게 알아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는 말은 되게 잘 하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즉 결국 뭐가 됐든 간에 기업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회적인 결실을 내려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깊이가 없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머신러닝 업계 쪽에서는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그 깊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수준보다는 대학 혹은 사회에 나아가서 혹은 대학원에서 깊이 있게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적어도 이제 이과 쪽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울 만한 것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그것을 배우기 위한 어떤 사전적인 교육의 의미로서의 좀 깊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수학을 예를 들자면은 어떤 행렬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벡터 같은 그런 지식이 이쪽 이과 분야의 교육에 대학 이상의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이과 통합과정에서는 완전히 그쪽 분야를 배제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과 학생들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깊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현재 의료학과에서 스마트 의료시설 기술이라고 약간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데서 보면은 지금 어느 때보다 기술이 되게 발달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문과 사람들이 그 전에는 전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막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자기도 프로그래밍을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게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문이과가 딱 분리되어 있어서 그걸 따라가려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만약에 저희가 교육 과정을 초중고에서 탄탄히 다지고 가면 오히려 대학에서 미국처럼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정확히 알고 좀 더 학습 의욕을 높인 상태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지전과 같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문이과 분리형 교육을 시행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 전부터 이미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과학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어느 정도 기초가 쌓여 있었을 텐데
굳이 문이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입시 제도를 이제 직접적으로 입시를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 그때라도 이제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데 그때까지라도 전문성을 쌓지 못하면 나중에는 아예 또 그 제가 초중고 얘기를, 그러니까 초중등학교를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통합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은 문이과 분리 아예 모든 영역에서 문이과를 융합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기초 국영수처럼 그냥 아예 기초 과목으로 편입시켜가지고 만들면 되지 굳이 전체적으로 다 융합해가지고 교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이과를 분리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통합한 그 기초 교육을 따로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전체 다 이제 융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교육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융합한다기보다는 과목 통합 과학 과목이나 통합 사회 과목을 추가하고 뭐 연극 과목을 추가하고 소프트웨어 과목을 추가하고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이게 현행 이주되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폐지가.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아시다시피 선택 과목들이 많이 늘어난 교육체계인데 사실 저는 이 선택 과목이 늘어난 교육체계 자체에 대해서도 융합형 교육이 제대로 실현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융합형 교육이 정말 학생들에게 절실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택 과목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학생들이 문과 학생이 과학 수업을 듣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문과 학생들은 계속 자신이 익숙하고 학점 잘 딸 수 있는 그런 내신 잘 딸 수 있는 역사나 사회나 이런 과목들을 계속 듣게 만들 거기 때문에 선택 과목들이 늘어나는 현재 융합형 교육은 사실 아까 전에 인근 씨가 말했던 것처럼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지금 수시가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포자도 늘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잘 딸 수 있는 과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융합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유시스에서 2018년 5월경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면요.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했을 때 정시 비중을 좀 늘린다고 했어요. 확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융합교육을 실시했을 때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부담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학업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깊이가 조금 더 얕아진다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비중을 조절한다면 충분히 학업 부담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그 문과에서 이제 이과로 넘어간 입장에서 새로운 과목들을 공부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뭔가 새롭게 공부를 갑자기 이과에 있는 학생들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좀 더 편하고 문과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문과 학생이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과학이나 이런 거는 아예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학업 부담이 진짜 제 생각에 엄청나게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익숙하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랄까요? 그런 것도 엄청나게 저는 늘 것이라고. 근데 문과 학생들도 중학교 때 그때까지 다 과학을 배우지 않나요? 예. 그런 새로운 과목이라고 하신 게 약간 모순되는 말이었나요? 그런데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깊이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중학교 때나 어느 정도 얇게만 추구하지.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그렇게 기초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또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엄청나게 연계해서 있잖아요. 지금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좀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부가 이 안을 내온 것도 그러한 측면도 있거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깊이를 조금 더 완화하고 좀 더 넓게 배울 수 있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으로 편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부터는 사실상 어떤 대학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전 단계 준비 단계로서의 그런 교육이라고 법적으로도 이미 그거는 확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사이에 어떤 지식의 갭이 있는 거는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약간 떨어져 나가는 그런 학생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10분이 지났습니다.